ROR랩 시즌 2 14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2주 전에 액션 뷰의 폼 헬퍼스 첫 번째 부분을 강의를 했었고요. 양이 조금 많은 것 같아서 분량의 반을 나누어서 이번에 두 번째 나머지 부분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할 내용은 여기서 이제 스페셜 셀렉트 엘리먼트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루비 앤 레이즈 폼 엘리먼트에서 폼 헬퍼 메서드, 모델과 관련된 거, 그리고 베어본 스타일의 그 기본적인 폼 태그를 이용하는 방법 두 가지인데, 이 중에서 이제 아주 편리하게도 타임 존 셀렉트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컨트리 셀렉트, 그 다음에 이 타임 존 셀렉트는 주로 이제 모델과 연결해서 사용할 때 씁니다. 타임 존. 그리고 이제 컨트리 셀렉트도 모델과 연결해서 쓰는 건데, 컨트리 셀렉트 요 메소드는 별도의 컨트리 셀렉트라는 잼을 설치를 해줘야 됩니다. 초기 레이스 버전에서는 컨트리 셀렉트가 아마 기본 내장이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만, 그 이후에 컨트리 셀렉트가 별도의 플러그인으로 분리가 되고 잼으로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컨트리 셀렉트도 상당히 다국어 지원 서비스를 할 때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컨트리 셀렉트가 생각보다는 유용하게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컨트리 셀렉트를 이제 사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밌는 것은 셀렉트 데이트,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거는 데이트 셀렉트, 순서가 서로 바뀌어가지고 혼란스럽습니다. 이 두 개의 차이는 하나는 모델과 연결해서 쓰는 헬퍼 메소드고요. 또 하나는 모델과 연결하지 않고 일반적인 셀렉트, 날짜를 셀렉트하는 그런 용도로 쓰는 거죠. 그래서 먼저 셀렉트 위에 있는 것이 베어본스 헬퍼라죠. 베어본스라는 것은 아주 기본적인 기능만 있는 헬퍼 메소드인데, 이게 바로 제네릭하게 쓸 수 있는 날짜를 셀렉트하는 셀렉트 헬퍼 메소드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것이 이제 앞에가 데이트가 나오는 것이 데이트 셀렉트가 위에 셀렉트 데이트를 모델 오브젝트와 연결해서 사용할 때 쓰는 헬퍼 메소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셀렉트가 뒤에 오는 거, 또 컬렉션 셀렉트, 또 데이트 셀렉트, 컨트리 셀렉트, 타임 존 셀렉트, 어느 정도 이제 일관성이 있는 규칙이 있죠. 그래서 데이트 모델 객체와 연결되는 셀렉트 헬퍼 메소드는 뒤에 끝단에 셀렉트가 온다는 거죠. 그렇게 구분하면 되겠습니다. 앞에 오면 셀렉트가 앞에 오게 되면 제네릭한 그런 셀렉트 헬퍼 메소드다,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그 타임존을 보겠습니다. 루비 앤 레이즈 시스템 자체에 타임존에 대한 데이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레이즈가 지원하는 타임존들의 리스트를 보고 싶을 때는 커맨드 라인에서 레이크 한 다음에 타임존스 all 하면요, 모든 타임존을 다 디스플레이 해줍니다. 타임존은 이제 아다시피 UTC에다가 시간을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표시해주고, 같은 존에 있는 도시 이름, 주 이름 이런 것들이 리스트업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UTC 플러스 9시간이죠. 플러스 9에 보면은 서울이 있고요. 서울, 도쿄, 삿포로, 오사카 뭐 이렇게 있죠. 자, 이렇게 해서 타임존이 기억이 안 날 때는 타임존 레이크에서 타임존스 all 하면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기억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스트링 문자열로 하기 때문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문자열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필요할 때마다 레이크에서 타임존스 all 하게 되면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타임존 셀렉트는 우리가 좀 전에 타임존에 대한 스트링 리스트를 봐서 알겠지만은 그 모델 셀렉트를 할 때 이용하게 쓸 수 있는 겁니다. 문법 자체는 이렇습니다. 앞에 폼은 이제 그 폼 빌더의 핸들러, 우리가 흔히 이제 폼4를 사용할 때 로컬 변수에 넘겨주는 폼 빌더 핸들러 로컬 변수 값이 되겠죠. 이 f 하고 타임 존 셀렉트 한 다음에요. 그 다음에는 이제 모델에 있는 타임 존을 저장할 수 있는 모델 속성 이름, 여기서는 그냥 각계 타임 존이라 해놨습니다. 그 다음엔 어떤 게 있냐면요, 프라이어리티 존에서 타임 존 하면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쭉 리스트업이 나타나는데, 여기 보시면 상단에 구분자가 있고 그 위에 이제 도시들이 이렇게 세 개 보이지 않습니까? 뭐냐면 그 많은 것들 중에 디폴트로 유저들이 쉽게 상단에서 볼 수 있게끔 할 수가 있는 게 바로 Priority Zones라는 겁니다. 그래서 Priority Zones는 두 번째 파라미터로 지정해 줄 수가 있는데, 배열 안에다가
타임존에 대한 문자를 리스트업 해주는데 그 문자는 이미 레이즈의 엔진에 타임존에 대한 문자의 리스트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배열로 잡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액티브 서포트 모듈에 타임존이란 그 배열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 서울, 그다음 도쿄, 베이징 이런 거를 입력해 주면은 바로 해시 키로 해가지고 해당 문자열을 잡아내는 것입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여기서 서울, 도쿄 같이 문자열을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타임존 이름을 모르게 되면 이걸 지정하기도 좀 어렵게 되는 거죠. 근데 그때는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커맨드 라인에서 레이크 타임존 all이라는 명령을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타임존의 이름들이 문자열로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게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디폴트라는 옵션을 줄 수 있습니다. 디폴트는 이제 디폴트로 서울이 셀렉트 되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타임존 셀렉트를 이제 모델과 관련돼서 할 수 있고요. 그렇다면은 모델과 관련 없이 그냥 일반적인 셀렉트 문에서 타임존을 쓰고 싶다 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근데 아직까지 이제 요거에 대해서는 간편하게 제공해 주지는 않더라고요. 레이즈가. 레이즈 4 되면 또 이런 부분이 셀렉트 헬퍼 메소드 부분이 추가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현재 레이즈 3.2에서 제네릭한 폼에서의 타임존 쓰는 방법은요 이렇습니다. 여기 타임존 옵션스 포 셀렉트라는 게 있어요. 타임존 옵션스 포 셀렉트는 일반적인 셀렉트문에서 타임존 옵션들을 가져오기 위해서 쓰는 메소드입니다. 여기는 이제 폼 태그입니다. 폼 4가 아니고 폼 태그라는 것은 모델 객체와 연결되지 않는 폼이란 말이죠. 그 셀렉트 태그를 쓰면서 그 다음에 안에다가 타임존 옵션스 포 셀렉트를 씁니다. 이전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타임존 셀렉트가 있어서 이걸 썼지만 제네릭 폼에서는 타임존 셀렉트를 바로 쓸 수가 없죠. 셀렉트 태그, 일반적인 셀렉트 태그에다가 그 안에 옵션으로 들어갈 것을 타임존 옵션스 포 셀렉트라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앞에서 지정했던 그 옵션들을 똑같이 쓸 수가 있습니다. 거의 똑같이. 그래서 여기에도 priority zone 표시를 할 수 있고요. 똑같죠. 디폴트로 설정할 수 있고 이러한 형태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요게 바로 이제 제네릭 폼에서 쓴 거고요. 요 people에서가 모델로 연결됐을 때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모델 연결됐을 때 이렇게 쓸 수 있고 타임존 모델 연결했을 때 이렇게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거 홈을 내가 안 연결 안 해놨구나. 요게 이제 제네릭 폼에서 모델 연결 안 될 때 제가 테스트 한다고 해놓은 겁니다. 이게 타임존 소스를 보면 여기에 이제 이런 옵션들이 쭉 만들어지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지금까지 한 거는 타임존 셀렉트에 대해서 모델과 연결됐을 때는 타임존 셀렉트라는 헬퍼 메소드를 바로 쓰면 되지만 일반적인 제네릭한 폼에서 타임존에 대해서는 옵션 설정하는 부분에 이와 같이 타임존 옵션스 포 셀렉트라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타임존 셀렉트에서 쓰는 그런 문법을 그대로 파라미터에다 지정해주면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은 컨트리 셀렉트입니다. 컨트리 셀렉트는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컨트리 셀렉트라는 잼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잼 설치는 아시죠? 잼 파일에다가 추가해주고 번들하면 설치가 되겠죠. 그래서 컨트리 셀렉트는 문법 역시 간단하죠. 이렇게 컨트리 셀렉트 한 다음에 컨트리를 저장하기 위한 속성 이름을 써주고요. 그 다음에는 priority country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 컨트리 셀렉터는 많은 나라들이 표시가 되기 때문에 그 상단에 먼저 보여주고 싶은 그 나라 이름들을 이와 같이 배열 안에다가 n수계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냥 나라 이름을 그대로 써주면 됩니다. 여기는 아까는 액티브 서포트 해가지고 타임존 해서 거기서 키 값을 불러왔지만 여기서는 바로 문자열로 쓰더라고요. 저것도 브레이크로 있겠네요. 왜냐하면 이게 컨트리 셀렉트가 별도의 제목으로 빠져 있잖아. 그러니까 레이즈 엔진에 내장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컨트리 셀렉트. 자, 이거 보세요. 저희 그러니까 이 중에서 자기가 골라가지고 네. 거기다가 priority country를 써주면 됩니다. 자, 이제는 셀렉트 데이트입니다. 아까 제가 먼저 말씀드렸지만 셀렉트가 앞쪽에 오면은 제네릭 폼이고 뒤쪽에 가면은 모델과 연결되는 거다 그랬죠. 그래서 셀렉트 언더바 데이트는 제네릭한 데이트를 선택할 때 쓰는 셀렉트
헬퍼 메소드입니다. 기본적으로 select date 다음에는 첫 번째 파라미터로서는 날짜가 나와야겠죠. 날짜, date에 today 하면은 오늘 날짜가 디폴트 값으로 select date에 선택이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select date에서 만들어지는 그 name, select name 이름은 date가 됩니다. 기본적인 date가 되는데 이 이름을 바꾸고 싶을 때는요 뒤에 옵션이다 prefix라는 걸 줍니다. start underbar date 하면 start underbar date 한 다음에 이것은 이제 year, month, day 세 가지 컴포넌트로 나눠지기 때문에 그 안에 배열 키 이름으로 year, month, day 앞쪽에 이름이 이제 start date로 붙여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prefix는 내가 이름을 바꾸고 싶을 때 쓰는 select date 이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요거로 렌더링 되면 select 다음에 만들어진 아이디와 이름을 봤을 때 이 prefix에 start date가 지정해주면 이렇게 start date 다음에 underbar가 year가 되고요. 이 name은 start date 다음에 배열 기호 안에다가 year가 표시가 되고요. 그 다음에 똑같은 그런 포맷으로 만들어집니다. 이게 왜 이렇게 만들어지냐 하는 거는 뭐 당연하겠죠. 이렇게 만들어진 이유는 지금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select date가 이렇게 세 개의 엘리먼트로 나눠서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year, month, day 이건 자동으로 레이스가 만들어주는 거예요. 좀 전에 봤던 그 세 개의 엘리먼트가 만들어진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고 이 코드를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셀렉트해서 날짜를 받으면은 서미트된 결과를 서버 단에서 그 데이터를 조합해서 실제 데이트형의 날짜를 만들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럴 때 쓰는 게 이제 밑에 데이트 시빌이라는 그런 메소드가 있습니다. 그걸 이용하면은 데이트형의 날짜로 얼마든지 자기가 가지고 데이터를 핸들링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린 처럼 아까 년 2월을 각각 썼죠. 이거는 이제 제네릭 폼에서 제네릭 셀렉트입니다. 그래서 select year, month, day 또 심지어 hour, minute, second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역시 이거는 디폴트로 prefix가 date로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는 이제 select date가 있지만은 select year도 있고 month도 있고 day 다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고요. 데이트 언더바 셀렉트입니다. 데이터 모델과 연결해서 그러면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느냐? 뭐 크게 다를 거 없습니다. 좀 전에 셀렉트 언더바 데이트를 봤기 때문에 오브젝트와 연결하는 객체와 연결하는 것은 더 쉽겠죠. 일반적인 모델과 연결되는 폼 헬퍼 메소드랑 똑같습니다. 첫 번째 파라미터는요. 그 모델 객체가 와야 됩니다. 모델 객체가 인스턴트 변수로 오든 그다음에 심볼형으로 오든 첫 번째 와야 되고요. 데이터 언더바 셀렉트 person 해서 모델 객체 이름을 넘겨주고 그 다음에는 이제 모델 속성을 넘겨줍니다. 자, 이 한 줄로 이와 같은 셀렉트 문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데이터니까 year, month, day 이 세 가지가 만들어지는 거죠. 자, 여기서 보면 일단 person이고요. 그리고 person이 오고 그 다음에 date birth date가 오는데 여기서는 재밌는 거는요. year, month, day가 아니라 이렇게 1, 2, 3, I 이런 식으로 내부에서 관리하기 편하게 규칙을 정해놨더라고요. 이건 우리가 정할 수는 없는 거고요. 결국 이제 서밋 했을 때 컨트롤러에서 파라미터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데 그때 넘어갈 때 이 데이트 셀렉트에서 넘겨주는 person이라는 해시 구조를 보면 이렇게 되겠죠. person의 birth date, person의 birth date 1i 해시 208, 2008, 그다음에 2i 11, 그다음에 3i 22 이런 식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스페셜 셀렉트에서 데이트 셀렉트, 그다음에 컨트리 셀렉트, 타임 존 셀렉트 이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파일 업로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파일 업로드는 여러분 뭐 레이스를 시작하신 분이고 조금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페이퍼 클립이라든지 그다음에 캐리어 웨이브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사용해 보신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여기서 레이스 가이드를 공부하면서 레이스에서는 어떻게 파일 업로드가 이루어지는구나. 그래서 이러이러한 과정이 필요한 거구나 라는 것을 공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캐리어 웨이브를 보고 페이퍼 크립을 사용해 보니까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생각을 했었죠. 어쨌든 레이즈에서 기본적인 파일 업로드 과정이 어떻게 되는가를 설명드립니다. 마찬가지로 파일 업로드 할 때 그 인풋 타입은 파일이 되겠습니다. 파일. 여기서 보여준 예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일반적인 제네릭한 폼 태그 쓰는 방법과 또 하나는 아래는 이제 모델 객체와 연결해 쓰는 폼4에 대한 겁니다. 대개 이제 이렇게 파일 업로드 할 때는요, 옵션으로 멀티 파트를 지정해 줘야 됩니다. 멀티 파트를 true로 지정해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또 여기서 우리가 편리함을 제공해 주는 것은 레일즈 3.1부터는요, 이 폼4 모델과 연결하는 폼4에서는 멀티 파트 true를 디폴트로 지원해 줍니다. 그러니까 생략해도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3.1 이후에 모델과 연결해서 파일 업로드를 할 때 그때는 멀티 파트 true라는 것은 전혀 염두에 안 둬도 된다. 자동으로 레일즈가 내장해서 알아서 지정해 준다는 거죠. 그러나 레일즈 3.2 이후에도 폼 태그를 쓰는 제네릭 폼에서 파일 업로드 할 때는요, 멀티 파트 true를 꼭 지정해 줘야 됩니다. 모델과 연결될 때만 편리함을 제공해 준다는 거죠. 이것만 아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파일의 메소드 이름은요, 파일 필드 태그죠. 제네릭에서 파일 필드 태그가 되겠고, 그다음에 폼4에서는 파일 필드입니다. 자, 이렇게 지정해주고 그 다음에는 이름이 그 파일 업로드를 할 때 필요한 네임 그 속성을 하나 지정해줘야 됩니다. 자, 위에서는 스트링을 했지만 밑에서는 심볼형을 했습니다. 뭐 어떤 걸 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면 위에 일반적인 폼 태그에서는 넘겨지는 픽처에 대해서 접근할 때 컨트롤러에서 서밋된 데이터를 접근할 때 파람스 해시에서 픽처라는 키로 해서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폼4에서는 여기에 이제 모델이 연결되기 때문에 모델 이름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 픽처가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러면 서밋해서 데이터가 업로드 됐다, 파일이 업로드 됐다 하면 실제로 서버 단위에서는 그 업로드가 된 파일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게 저도 궁금했었고요. 그래서 레이스 가이드에는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지만 잘 설명을 해놨더라고요. 보니까 폼 태그에서 액션이죠. 첫 번째 액션으로 업로드 액션을 지정해놨는데, 그래서 업로드의 메소드의 그 코드를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파람스의 person의 픽처로 해서 파일 업로드되는 파일 핸들러가 잡혀 있어요. 그것을 uploaded IO라고 로컬 변수에다가 할당을 해주고요. 그때 파람스 픽처의 실제 오브젝트의 타입은 뭐냐면 바로 루비의 IO 클래스의 subclassing이랍니다. 그래서 파일 IO의 객체 정보들이 요에 다 들어있다는 거죠. 거기에는 오리지널 파일 네임이 있다든지, 그 다음에 컨텐트 타입이 있다든지, 뭐 그런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이제 파일을 일단 임시로 그 서버 단의 임시 폴더에다가 업로드 해놓고 그 업로드된 파일을 가지고 원하는 위치에다가 복사해 넣는 그런 로직으로 코드를 구성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밑에 보시면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 raise.root 하면요, raise의 어플리케이션의 루트 위치를 이야기하는 거죠. 거기에다가 public 디렉토리에다가 업로드 디렉토리를 만들어서 거기에 지금 받은 업로디드 IO의 오리지널 파일 네임을 지정해서 파일을 핸들을 열고, 이때 레이스 가이드에는 그냥 라이트 모드 W만 돼 있더라고요. W만 되면 파일이 업로드 안 되더라고 해보니까. 바이너리로 라이트를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지정을 W가 아니라 WB로 지정해 주니까 업로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아니고 WB로 모드를 지정한 다음에 파일을 열고 그 다음에 업로디드 IO를 파일을 핸들을 읽어가지고 파일 라이트를 해주게 되면은 요 위치, 퍼블릭 업로드 위치에 그 파일이 저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올려놨죠, 유튜브에. 네, 보셨죠? 네. 결국 레이스 프로젝트 개발할 때는요, 저는 캐리어 웨이브를 권하고 싶어요. 페이퍼 크립보다는 캐리어 웨이브가 훨씬 더 아주 유연성을 더 보여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쓸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업로디드 파일을 제가 한번 또 찾아봤습니다. 업로디드 파일이 액션 디스패치 HTTP 업로디드 파일이라는
모듈에 가면은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initialize 제가 코드를 캡처했는데요. 보면 여기에 이제 오리지널 파일 네임이 있고요. 컨텐트 타입이 있습니다. 그리고 헤더 템프 파일. 즉 아까 말씀드렸지만 템프 파일이 있는 것은 일단 업로드를 서밋을 하면 그 파일이 서버의 임시 파일의 템프 파일로 올라갑니다. 예, 올라가서 거기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로직에 의해서 템프 디렉토리에 있는 파일을 자기가 원하는 위치에 원하는 파일 이름으로 저장을 시켜준다는 거. 그 로직이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이제 그 콘솔에서도 파일 업로드 된 거를 보면은 요 내용이 그대로 다 표시가 됩니다. 여기서 여기 보시면 템프 파일에 파일 루트 파일 폴더스 바로 여기에 임시로 저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잼 캐리어 웨이브 파일 업로드에서 이제 이미지 매직이라는 게 먼저 시스템 깔려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캐리어 웨이브나 페이퍼 크립 두 개 쓸 수 있고, 그래서 단 캐리어 웨이브는 알매직이라는 잼을 먼저 설치를 해놔야 된다는 거를. 이미지 매직이라는 건 잼인가요? 아니요, 이미지 매직은 시스템 툴이에요. 시스템 툴로서 서버 시스템에다 깔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파일 업로드를 에이작스를 할 수 있다. 예. 그러니까 업로드를 에이작스 할 때 쓰는 잼이 또 있더라고요. 그게 바로 리모티 파티라는 잼입니다. 리모티 파티 잼을 설치하면은 에이작스로 해서 파일 업로드를 할 수 있다. 대단히 유용한 잼입니다. 이거 여러분들 아마 기억해 두시고요. 여기 들어가 보시면은 어렵지 않습니다. jQuery의 파일 업로드로 이용할 수 있다. 굉장히 편리합니다. 안 써보시면 써보세요. 자, 그 다음에는 제가 이따가 이제 시간이 되면은 이거 실제 코딩하면서 같이 작업을 해볼까 하는데, 이게 이제 폼 빌더를 커스터마이징 하는 겁니다. 레이즈 캐스트에 물론 이제 프로 버전이라서 그냥 가입 안 하신 분들은 유료 버전을 쓰지 않으신 분들은 못 보겠지만, 일단 레이저 캐스트에 그 가면 그 라이언이 아주 설명을 잘 해놨어요. 그 폼 빌더를 자기한테 맞게끔 커스터마이징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 여기서 우선 설명을 위해서 일단 그 여러분 다 하시는 것과 같이 레이스 제너레이트 스카폴드 이용해 가지고요. 일단 포스트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포스트 타이틀하고 컨텐트 텍스트 하고요. 어서라고 이름 하나 만들어 놓고 대충 이렇게 하나 해놓고요. 그다음에 DB 마이그레이트를 해가지고, 그리고 퍼블릭에서 인덱스를 지워버리고요. 레이스 4에서는 이 인덱스 HTML이 없어졌대요. 예, 그래서 이거 어디서 만드느냐? 레이스 백단에서 만들어서 렌더링해서 보여준대요. 그러니까 이제는 퍼블릭 인덱스를 지우는 작업을 이제 안 해도 된다. 레이스 4에서는. 라우팅에서 우리 루트를 바꿔버리죠. 루팅 포스트 인덱스로 해서 바꾸고, 자 이렇게 하면은 바로 이제 그 포스트 인덱스가 뜰 겁니다. 지금 이제 이 폼이 만들어졌잖아요. 이 폼은 자 이와 같이 보이죠. 여기 필드 클래스 써가지고 필드 딥을 써서 안에다가 라벨 쓰고, 그 다음에 텍스트 필드 이렇게 나가잖아요. 밸리데이션 에러 나오면 이렇게 긴 코드가 필요하고. 자 이런 거를 갖다가 쉽게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하면은 그냥 f error underbar messages 한 줄로, 그 다음에 밑에 이것도 다 없애버리고 요 부분 있죠? 요 한 줄, 요 한 줄, 요 한 줄, 그 다음에 요 한 줄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줄만 딱 써가지고 똑같이 구현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폼 빌더를 커스터마이징 하는 방법이에요. 결국은 여기에 우리가 폼 4가 만들어주는 것은 결과적으로 폼 빌더 객체를 만들어주거든요. 그 객체의 값이 요 F로 넘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폼 빌더의 그 인스턴스 객체를 이용해서 그 인스턴스 객체가 쓸 수 있는 헬퍼 메소드들이 바로 라벨, 텍스트 필드 이런 것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폼 빌더를 상속받아서 폼 빌더에서 이 각각의 메소드들을 재정의해주면, 오버라이드 해주면 가능하겠죠. 그런 식으로 구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강의 끝나고 시간이 되면 12시 전까지 시간이 되면 그걸 빨리 같이 한번 코딩 해보면은 굉장히 유익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안 돼서 한번. 예.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폼 빌더를 커스터마이징 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여러분 잘 아시는 헬퍼 메소드를 이용해서,
아예 위에 라벨, F 라벨, F 텍스트 필드 이렇게 쓴 것처럼 한 거를 아예 별도의 그 헬퍼 메소드에다가 한 줄짜리 바꿔버리는 거죠. 뭐냐면 이렇게 텍스트 필드 with 라벨 해가지고 뒤에 폼 핸들을 쓰고 이런 식으로 이걸 어디다 구현하느냐? 바로 여기 앱에 보면은 헬퍼스 있죠? 헬퍼스 디렉토리에 어플리케이션 헬퍼에 여기다가 요 텍스트 필드 with 라벨이라는 헬퍼 메소드를 거기다 구현해 줍니다. 예. 어떻게 구현해 주냐? 이따가 같이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별도의 헬퍼 메소드를 만들어 가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아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폼 빌더 클래스를 서브클래싱해서 필요한 메소드들을 오버라이딩하는 그런 기법을 해가지고 하는 방법이 바로 요 밑에 있습니다. 요 방법은 제가 같이 코딩을 하면서 하면은 정말 재밌습니다. 그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폼 빌드를 커스터마이징해 쓸 수 있는 것은 아주 여러 가지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루비 툴박스에 가서 사실은 이 폼 빌드라는 카테고리에 들어가 보면은 제일 많이 쓰는 게 또 오래됐고요. 뭐죠? 이 폼 테스틱이라는 점이 있습니다. 폼 테스틱을 사실 오래돼서 많이 쓰고 있는 것 같고 최근에 보면은 심플 폼을 또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심플 폼이 아주 급상승하고 있고요. 뒤늦게 나왔지만 그 다음에는 사실은 저는 안 써봤습니다. 나머지는 사실 폼 테스틱도 초창기 한번 쓰다 그다음 바로 심플 폼 넘어갔는데 심플 폼을 왜 제가 좋아하냐면은 이거는 최근에 나온 부스트랩 또 최근에 부스트랩이 다음에 또 파운데이션 3라는 또 스타일링 디자인 프레임워크가 나왔어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컨비네이션해서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심플 폼에서 옵션에다가 부스트랩, 옵션에다가 파운데이션 이걸 지정해 줄 수가 있어요. 지정하면 심플 폼이 설치가 되면서 그 다음에 제너레이터가 만들게 되는 폼이 바로 이렇게 부스트랩이나 파운데이션 스타일링을 맞춰가지고 딱 만들어요. 굉장히 편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레이스를 기본적인 공부하고 나중에 실제로 이제 서비스를 위한 프로젝트를 준비할 때는 심플 폼을 이용하면 굉장히 나중에 코드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편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심플 폼도 한번 나중에 시간 되시면 고려해 보시고요. 또 실제로 심플 폼도 쓰고 계신 분도 계실 겁니다만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은 이제 파람스 이름 붙이는 방법. 파람스를 쓰는 방법. 파람스라는 것은 해시입니다. 파람스는 어디에 등장하냐면은 우리가 폼을 통해서 데이터를 서밋하게 되면 결국 우리는 이제 레이즈 프로젝트에서는 컨트롤러의 액션에서 그 넘어온 데이터를 가지고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특히나 이제 서밋을 하니까 크리에이트나 그다음에 업데이트 두 개의 액션에서 데이터를 작업하게 되겠죠. 그때 이제 우리가 넘어온 데이터를 컨트롤러에서 특히 이제 컨트롤러 액션에서 데이터를 작업할 때 넘어온 거를 어떻게 불러오느냐 하는 방법에 대한 겁니다. 레일즈에서는 그것을 파람스라는 해시로 해서 다 데이터를 관리를 해줍니다. 파람스는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해시이기 때문에 해시 형태의 구조화된 데이터를 가지고 작업을 하게 되는데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대개 우리가 이제 폼4를 이용해서 모델 객체를 넘겨줘서 그 모델 객체에 대한 데이터를 입력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서밋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서버 단위 넘어갈 때는요, 이 현재 모델 객체의 이름이 파람스 해서 심볼로 잡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 안에는 폼에서 넘겨준 데이터들이 요 파람스 폴스라는 해시 안에 또 해시 구조 형태 또는 일부는 배열이 들어가 가지고 있죠. 이 구조를 우리가 쓰면 되는데 그 구조 하나하나에 대해 신경 쓸 필요가 있냐?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그 구조에서 해시 구조에서 필요한 속성과 이름이 똑같단 말이죠. 그게 이제 단지 심볼로 키를 넘겨주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쓰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해시의 기본 구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주로 이제 해시 형태의 구조고, 그다음에 일부에서는 이제 어레이가 또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본 예를 들자면 지금 input 엘리먼트에서 보면 일단 person name, 그다음에 person name 이런 식으로 이제 렌더링하면 이렇게 되겠죠. 텍스트 밸류는 햇님 이렇게 됐다고 했을 때 이때 이제 서밋을 하게 되면은 이 파람스 해시에 넘어가는 데이터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 person 객체가 이렇게 키로 들어가고요. 그 키에 해당되는 속성들이 속성별로 또다시
하부 해시 구조 형태로 이렇게 구조화돼 가지고 만들어집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펄슨 객체의 이름이라는 속성을 값을 얻고 싶다 할 때는 이와 같이 펄슨에다가 파람스에다가 펄슨을 해주면 펄슨에 해당되는 데이터를 해시로 받을 수 있고 또 네임을 얻고 싶을 때는 거기 아래에다가 다시 또 네임 속성을 지정해줘서 이렇게 하부 이렇게 레벨을 내려가면서 데이터를 불러올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접근을 할 수가 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얼마든지 이 해시 구조는 무한대로 네스팅이 됩니다. 계속 네스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또 하나 예를 들면 이 인풋에서는 보세요. person underbar address underbar city 이렇게 3단 구조로 되어 있죠. 3단 구조로 되어 있고 그리고 person 객체에 어드레스 주소가 있는데 그 어드레스 주소에 그 또 하부 city라는 또 속성이 있다. 그랬을 때의 이 파람스의 해시 구조는 어떻게 되겠는가? 어렵지 않죠. 이 단계 내려갈 때마다 해시 하부 레벨로 내려가면 된다는 거예요. person, address, city 이렇게 해서 결국 뉴욕 값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결국 이것은 파람스에서 파람스 그다음에 person 그다음에 또 배열 안에다가 address 또 배열 안에다가 city 이런 식으로 해서 city의 값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그 파람스의 그 해시를 쓸 때 특징적인 게 있습니다. 레일스에서는 일단은 이렇게 인풋 엘리먼트에서 네임 이름이 계속 중복이 돼서 입력하게 되면은 그 하나의 배열로 해서 배열 안에 엘리먼트로 누적을 해줍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똑같은 이름에 3개의 인풋을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끝에다가 이렇게 빈 어레이 기호를 쓴단 말이에요. 안에 아무것도 없이 그냥 그 꺽쇠 2개를 써가지고 똑같은 이름 하면은 이 각각이 요것이 배열 엘리먼트로 하나씩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person, phone number가 배열이 되고 그 안에 입력한 3개의 값이 엘리먼트로 들어간다는 거죠. 이거는 자동화돼 레이즈가 자동으로 해준다는 겁니다. 우리는 해줄 것이 이렇게 빈 배열 기호만 써주고서 n수로 계속 써줘도 된다는 거죠. 결국 우리 각각의 엘리먼트는 어떻게 접근이 되느냐 하면은 여기에 키 값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동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파람스 person의 phone number라고 불러오게 되면은 그 불러온 그 타입은 어레이가 된다는 거죠. 그 어레이 안에는 인풋했던 내용들이 이렇게 나란히 배열 요소로서 우리가 접근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중복된 파라미터는 배열로 둔갑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까지 해시와 어레이를 했는데 주된 것이 해시 구조고 그다음에 일부 이렇게 중복된 이름인 경우에는 어레이 요소를 또 일부 쓸 수도 있다. 2개를 짬뽕해서 쓰는 방법이죠. 자, 이건 조금 이해가 조금 이제 혼란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면 해시는 무한대 중첩으로 가능하다. 그러나 어레이는 한 번만 된다. 한 번만. 무한대도 되면 어레이는 여러 번 쓸 수 없고 딱 한 번만 어레이를 쓸 수 있다. 그것만 잘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게 아까하고 조금 다르죠. 아까는 이렇게 끝에 배열 기호가 왔는데 지금은 요 중간에 배열이 왔어요. 중간에 배열이 오면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어떤 결과가 되겠는지. 자, 이렇게 이제 배열 구조의 형태로 이름을 붙이게 되면은 그 배열 안에는 중첩돼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중첩돼서 들어가고 이렇게 라인 1, 라인 2, CT 하면은 각 해당 어레이 구조, 어레이 엘리먼트에 대한 또 하부 속성들이 된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하면 여기에 배열 번호가 여기 들어가는 겁니다. 나중에. 결국 이제 파람스 어드레시스 하면 여기 배열이니까 뭐가 있습니까? 여기 배열 기호가 들어가고 그 안에 해시 구조로 해서 하나의 레코드에 대한 속성들이 이렇게 해시 구조로 보이게 된다. 레이스 하면서 이거 전혀 몰라도 돼요. 전혀 몰라도 돼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구조로 가는구나라고 하는 것만 이해만 하면 돼요. 실제로 이제 폼 태그를 쓸 때, 폼 4를 쓸 때 이거 하나도 몰라도 돼요. 전혀 문제 없습니다.
자, 그다음에는 그 해시 파람스를 실제 이제 그 폼 헬퍼스 폼 4하고 쓸 때 그때 이제 어떤 식으로 쓰느냐 하는 거에 대한 것입니다. 좀 전에 이제 배열 꺽쇠 기호 그냥 쓰게 되면은 배열 구조 형태로 데이터를 네스팅 한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자, 여기 이제 보시면은 이제 이러한 게 있습니다. 폼 4를 쓸 때, 폼 4를 쓸 때 여기 잘 보시면은 폼 4에서 쓰는 펄슨과 펄슨은 어드레스라는 모델과 1대 다로 연결됩니다. 이 코드를 보면 1대 다로 연결돼 가지고 그 어드레스가 하나든 두든 셋이든 n개 정도의 개수가 있을 때 각각에 대해서 주소의 그 CT를 보이게 하는 폼이죠. 여기 보시면은 보세요. 이 펄슨이 주소들이 있는데 주소 각각의 객체에 대해서 블록을 넘겨줘 가지고 뭘 만드냐면 각각에 대해서 또 폼 필드를 만드는데 그때는 중첩 폼이기 때문에 fields4라는 헬퍼 메소드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주소에 대해서 그 CT라는 필드를 만들어주는 그 코드가 됩니다. 똑같은 주소로 해서 CT가 계속 반복돼서 나오잖아요. 만약에 이거 5개의 주소가 있다면은 각각에 대해서 다 어드레스고 다 CT예요. 똑같이 각각 CT 어드레스 아까 설명드린 내용이 여기 반영이 되는 겁니다. 어드레스 CT가 계속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뭡니까? 중복되는 이름은 레이즈는 그 다음을 배열로 처리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끝에가 어떻게 붙냐면은 만들어진 거 보면은 여기서는 지금 인덱스라는 걸 썼기 때문에 그런데 인덱스를 안 쓰게 되면은 요 person, address, CT 그 다음에 23 이렇게 바뀌게 돼요. 이게 순서가 이렇게 보이게 되면은 약간 구조를 이해하기가 어렵게 되잖아요, 그죠? 차라리 address 23번에 그 레코드의 CT 속성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지. 그냥 address CT 23 하면 딱 얼뜻 봤을 때 이해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어떻게 했냐면 여기다가 인덱스 옵션이라는 걸 줬어요. 그래서 인덱스 옵션을 줘가지고 이 인덱스 옵션에는 뭘 쓰냐면은 여기서 넘겨받은 모델 객체를 여기다 넘겨주게 되면은 모델 객체의 ID 값이 인덱스로 쓰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그 중간에 그러니까 어드레스하고 CT 그 사이에다가 인덱스 번호로서 어드레스 ID를 삽입시켜라 이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걸 보면은 어드레스와 CT 그 사이에 바로 어드레스의 그 ID 번호 23이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바뀌면은 결국 해시 구조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person 그다음에 name 어드레스인데 그 어드레스는 person의 has many 관계로 연결되어 있는 구조거든요. 그러면 어드레스에 뭡니까? 키가 23번 키, 45번 키, 23번 키의 CT는 파리다. 45번 키의 CT는 런던이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근데 이걸 다 어떻게 머릿속에 그리면서 코딩하느냐? 전혀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이건 전혀 이렇게 흘러간다는 것만 알면 됩니다. 그래서 레이즈는 어떻게 이제 이런 구조를 갖고 있고 로즈를 갖고 있는데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좀 전에 본 내용이 똑같고요. 여기서는 이제 fields4에서 fields4는 그냥 그 폼4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단지 이제 중첩 폼에서 쓰는 폼4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fields4에 대해서 person, address, primary 이렇게 메소드 이름을 정해서 넘겨줬어요. 이 구조는 해시 구조에서 person, 해시 구조의 address 또 아래 primary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인덱스를 address를 줬어요. 그리고 그 안에다가 CT 속성을 줬는데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 primary하고 CT 그 사이에 어드레스의 ID가 요 안에 박히게 되겠죠. 이런 구조로 해서 렌더링 돼서 만들어진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인덱스를 지정하고 싶지 않다 하면은 똑같은 결과를 낳는 것은 이걸 빼버리고요. 이 끝에다가 이렇게 배열 기호를 빈 배열 기호를 써주기만 하면 똑같은 결과를 보인다는 거죠. 자기는 뭘 쓰냐 선호도에 따라서 간결한 걸 좋아하니까 후자가 더 좋겠죠. 자, 이렇게 돼서 만들어지는 거 보면 이렇게 됩니다. 저 네임을 보면요, person, address, primary 요 사이에 인덱스 번호 들어가죠. 그러니까 primary에 ID 값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CT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다는 거죠. 자, 때로는 이럴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 폼4 또는 폼 태그에 그 액션 경로를 지정할 때 어플리케이션 내부에 있는 액션 메소드가 아니라 외부에 있는 별도의 API에 접속하고 싶을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결제 페이팔 같은 데 페이팔 결제한다든지 뭐 이런 거 할 때 그랬을 때 이제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폼 태그에다가 이렇게 첫 번째 오는 게 액션 패스라고 했죠. 액션 패스. 액션 패스에다가 그 해당 URL을 써주면 됩니다. 이와 같이. 여기가 페이팔이면 페이팔의 API 그 URL을 여기다 써주면 되죠. 그 다음에 때로는 이제 오센티시티 토큰이 필요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여기다가 오센티시티 토큰을 해가지고 그쪽에서 요구하는 오센티 키 값을 여기다 넣어주면 되는 거죠. 자, 때로는 또 오센티시티 토큰 자체가 필요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데이터가 못 날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는 오센티시티 토큰을 false를 써주게 되면은 무리 없이 돌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외부 리소스에 대한 연결도 쉽게 할 수 있다. 이것은 이제 그 폼 태그에 대한 것이고 또 폼4에 대한 것도 똑같습니다. 단지 모델과 연결된다는 그 차이뿐이지 실질적으로 쓰는 방법은 폼 태그나 폼4나 이런 외부 리소스 연결하는 방법은 똑같아.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는 이제 오센티시티 토큰을 제작할 것이냐 말 것이냐 요거만 이제 알아두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 이제 이게 거의 마지막인 것 같고요. 그 컴플렉스 폼 이제 이거는 중첩 폼입니다. 중첩 폼. 요건 이미 또 제가 또 유튜브 2개나 올려놨고요. 중첩 폼이라 하면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죠. 하나는 1대1로 has one 관계로 연결되는 거. 또 1대 다로 연결되는 has many로 연결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다가 has one 관계로 연결되는 거, 그다음에 has many 연결되는 거 두 개를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그거 보시면은 정말 쉽게 구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아주 자질구레한 코드 필요 없어요. 딱 3줄 정도만 그 추가해 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그 말로 설명하자면은 accept nested attributes for라는 메소드를 하나 쓰고 그 메소드는 가상 속성을 만들어줘요. 자동으로. 그 가상 속성을 그냥 fields for에다가 넘겨주기만 하면은 된다는 거죠. 그런 거고 또 레이스캐스트의 라이언이 또 만드는 것들이 또 있습니다. 컴플렉스 폼에서 에피소드 73 좀 버전이 오래된 건데 이걸 보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돼요. 그래서 이걸 보시고 가장 좋은 거는 이제 제일 최근 거 196번 네스티드 모델 폼이라는 게 있어요. 리바이즈 된 건데 이걸 보시면은 아주 쉽게 저도 공부할 때 이걸 많이 참조를 했었고요. 그래서 제가 코리안으로 해가지고 코리안 버전을 이제 2개를 만들어놨습니다. 보시면은 도움이 될 겁니다.